네, 안녕하세요. 올해는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에 관련된 기사가 많이 보이는데요. 출시도 벌써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 어떤 분들이 가입하면 좋은지 장점과 단점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의 내용을 한 페이지에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우선 국채를 투자한다라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높아 있을 때, 즉 채권 이자율, 표면 금리도 높게 얻을 수 있는 시기가 국채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24년도가 기준금리의 고점에 있다 보니 지금이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여도 된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채권에 대한 이자만 얻는 것이 아닌 추후에 채권을 사고 팔며 채권에 대한 매매 차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보자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찍어놓은 영상에도 채권에 대한 구조를 설명해 놓은 그런 자료가 있으니 채권의 이해를 높이고 싶은 분들은 그 내용도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국고채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일반 계좌로 채권을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나오는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야기 둘 중에 하나로 고를 수 있겠지요. 그러면 특징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금리 이자율이죠. 이자율에 대해서는 일반 계좌로 채권을 투자한다면 이제 발행한 표면 금리, 즉 그 채권이 그때 얼마에 나왔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이자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개인 투자용 국채 투자 같은 경우에는 발행 표면 금리와 더불어서 매월 고시하는 가산 금리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즉 이자를 더 주겠다는 의미인 거죠. 그럼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나 볼까요?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 계좌로 투자를 하는 것은 투자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겠죠.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개인 투자용은 세법상의 혜택이 존재하다 보니까 금액에 제한이 있는데요. 연간 10만 원부터 1억까지 구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잠시 후에 보겠지만 세율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금액은 매입 금액 2억까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즉 2억 이상은 크게 투자할 의미는 없어 보인다라고 한번 짚어보고요. 그럼 이자는 언제 줄까요? 일반적으로 국고채는 제가 메모를 잘못했네요. 반기입니다. 반기마다 이제 이자를 지급해주고 있는데 개인 투자형 국채 같은 경우는 만기 일시 지급, 즉 이자를 모았다가 만기가 되었을 때 한 번에 주겠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리고 만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은 10년 만기 혹은 20년 만기를 골라서 가입할 수 있도록 출시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세금 혜택을 주는지 한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5.4%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14%라고 쓰여 있을 건데요. 14%의 세금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해서 15.4%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 투자형 국채도 15.4%는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세율이 똑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이쪽에 쓰여 있는 종합과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일반적으로 얼마 금액 이하까지는 15.4%에 대한 세금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연간 2천만 원까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이자 배당 수익이 발생한다면 15.4가 아닌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종합과세율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는 더 높은 세율을 부과당할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은 15.4%만 부과당하는 내용이 장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연간 이자와 배당으로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만든다면 일반 계좌로 거래하더라도 15.4%의 세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굳이 개인 투자형 국채 투자를 할 매력이 저는 크진 않아 보입니다. 물론 가산금리라는 것이 적용되어 있지만 이에 못지않은 단점도 한 가지가 존재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바로 양도에 대한 여부인데요. 일반 계좌로 거래를 하시면 우리는 채권을 언제든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국고채에 대한 거래가 조금 더 활발하게 되고 있어가지고 증권사 계좌로 언제든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인 투자형 국채 같은 경우에는 양도가 불가하다라고 쓰여 있네요. 부득이하게 상속이나 몇 가지 상황이 발생하면 양도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채권의 매매가 불가하다라는 점, 전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단점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만기까지 아예 자금을 회수할 수가 없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가입 후 1년 뒤부터는 이제 해지가 가능한데요. 그때가 되면 원금과 원래 받아야 했던 표면 금리에 대한 부분은 지급을 해줍니다. 다만 만기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가산금리나 2억까지 15.4% 분리 갔을 때는 그런 내용은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한 페이지의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 내용만 보시더라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누가 언제 투자하면 좋을지 한번 볼까요? 그 내용도 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우선은 투자하시면 좋은 그분은 누구냐면 아까 언급했었죠. 금융소득 종합과세, 즉 연간 이자와 배당으로 2천만 원 이상 수령을 해서 이제 더 높은 세율을 금융소득에도 부과당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가입할 만합니다. 그리고 만기까지 10년 혹은 20년 이 기간 동안 보유를 하실 분들, 그분들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1년에 뭐 10만 원부터 1억까지 가입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었는데 매년 분할해서 꾸준히 사는 게 유리할까요? 투자에 대한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결국 이제 발행한 표면 금리를 따라간다고 했기 때문에 국채는 기준금리에 따라 금리가 일정 금액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높은 시기에 이때 조금 많은 금액을 매수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법상의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분리과세 한도가 아까 얼마라고 했죠? 매입 금액 2억까지라고 했었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24년 6월 이후 출시가 되면 올해 1억 정도를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25년 상반기 중, 즉 올해 연말부터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더 많이 내려가기 전에 내년 초쯤에 그때 1억을 추가 매수하면 2억을 꽉 채웠겠네요. 그 뒤 만기까지 보유하시는 전략이 개인 투자형 국채를 가장 잘 활용하는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유의사항 한번 볼까요? 유의사항은 이제 표면 금리가 중요한 변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내려가기 전에 금액들을 최대한 가입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원금과 표면금리, 즉 가산금리가 없는 거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반적인 채권은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매매 차익에 대한 기회가 있는데 개인 투자형 국채는 매매 차익에 대한 기회가 없겠네요. 원금과 이자만 돌려준다고 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혹은 추후에 해당할 분이 아니라면 큰 의미는 없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셔도 내용이 이해되실까요? 궁금증이 남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나머지는 보도자료나 기사들인데요. 그 내용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기재부의 자료인데요. 10년물, 20년물 이제 이걸 고를 수 있다. 그리고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일괄 지급할 것이고 연복리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네요. 매입 자격은 전용 계좌라고 하고 있는데 이 개인 국채를 판매하는 회사가 미래에셋증권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미래에셋증권에 개인 투자용 채권 계좌를 이제 만드신 다음에 가입하시면 되겠어요. 자, 연간 최대 1억까지라고 되어 있는 점도 보이시죠? 뭐 이제 관련된 유튜브를 보니까 매달 뭐 50만 원씩 꾸준히 매입해라 이런 말도 있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가 쭉 내려갈 건데요. 정확한 시기는 우리가 확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 뒤에 또 이제 금리가 왔다 갔다 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이제 고물가로 인한 고금리가 또 올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은 이제 금리가 다시 이만큼 올라올 가능성은 오긴 오겠지만 빈번하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금리가 높을 때 묶어놔야 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가산금리를 준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매월 결정, 공표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매입액 총 2억까지 이자소득세 14%, 아까 이야기했었죠. 지방세 11.4%를 포함해서 15.4%로 분리과세하겠다. 즉 이 말은 해당 자금으로 수익이 나더라도 2천만 원을 초과해도 15.4만 떼고 종합과세하지 않겠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유통이나 환매는 상속, 유증, 강제집행 외에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다라고 쓰여 있고요. 그리고 1년 뒤부터는 중도 환매가 가능한데 하지만 가산금리, 복리, 세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언급했던 것처럼 미래에셋증권이 이제 개인 투자용 국채를 단독 판매사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에셋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네요. 원리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국채, 절세 혜택은 덤이다. 정확히는 원리금이 보장된다라는 건 대한민국 정부가 부도나지 않았을 때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국채는 예금자 보호법은 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부의 신용으로 보증을 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예상 수익이 어느 정도일까라고 봤더니 요즘에 이제 국채 이자가 3.5%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10년물, 20년물 1억을 매입한다고 가정해 봤네요. 그랬더니 10년물은 41%, 20년물은 99% 정도가 날 거다라고 쓰여 있는데 가산금리가 지금 없다라고 가정했잖아요. 그럼 가산금리가 들어가면 이 수익보다 플러스 알파의 금액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1억을 20년 담아 놓으면 1억 이상 이자가 들어오겠네요. 그럼 2억을 담아 놓으시면 4억 이상 20년 뒤에 들어올 거다라고 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세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반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세라고 쓰여 있는데 연간 2천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제 종합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해서 누진소득세 체계가 되어 세율이 커진다라는 의미인데요. 개인 투자용 국채 같은 경우는 2억까지 원금이죠. 이 금액까지는 15.4%로 종결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6월에 출시되는 개인 투자용 국채 내용을 모두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보여드린 내용만 어느 정도 이해하셔도 내가 투자를 해야 할 사람인지 아니면 언제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뭐 상품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판매 증권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다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